나는 절대 안 당하겠지 이래 생각하지만 내 정보를 미리 알고 연락해온 보이스피싱범에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법도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언제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할지 모르고 이 한 번 빠져나간 돈을 되찾기도 어려워서 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면서 미리 예방해 보겠습니다. 예, 동일의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보이스피싱 날이 갈수록 진화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수법이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안 속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이제 속기 마련인데 요게 어느 순간에 좀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급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이제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은. 예. 지금은 이제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를 해서 연령이나 또 직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 보이스피싱은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이런 단독 범죄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나 여러 조직이 아주 기획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조직형, 지능형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이루어진 범죄라기보다는 우리 금융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사회적 재난의 한 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좀 주의하시라고 보이스피싱 수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일 흔한 게 이제 대출이라고 속이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 혹은 금융감독원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수법들을 보면은 네네. 먼저 이제 보이스피싱의 사기 유형별로 이제 어떤 비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하니까 말씀하신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 사칭 유형이 한 43%로 지금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한 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납치 유형이 한 14%, 기타 20%의 순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또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계좌가 이제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하철역이나 자택 냉장고에 넣어두라 라는 식의 다양한 수법들이 이제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여건이나 또 정보통신 기술 개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이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걸 왜 당해? 어차피 전화로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070 요거 인터넷 전화 해가지고 안 받는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요즘 이제 010으로 연락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걸러주는 이런 것들도 물론 앱으로 깔아가지고 쓰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개인 연락처는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경우에 보면 이제 전화기에는 이 070 등의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기능. 즉,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전화기 한 대 한 대가 위조 장비 역할을 해서 이 전화기 한 대 한 대가 소위 변작 중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작 중계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이제 피싱범들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문자를 이제 발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1대1로 연동되는 중계기, 말씀드린 이제 변작 중계기에서 발신 번호 조작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해당 전화기의 유심 번호로 결국 발신 번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010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아하. 네. 야, 진짜 무서운데.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취업 때문에 면접을 본 데서 합격 문자가 와가지고 딱 링크를 클릭했다가 휴대폰이 복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요러면 이제 내 정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복제된 폰으로 뭔 일을 할지 몰라서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전화기가 복제된 이후에는 예. 이 복제된 핸드폰으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중간에 이 전화기를 가로채게 된다던가, 그렇죠. 또 이 복제된 휴대폰 내에 그런 저장된 사진이나 자료를 가지고 또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또한 그 복제된 휴대폰에 있는 공인 인증서를 복사를 해서 이걸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최종 면접을 받고, 그래서 이때쯤 이제 최종 면접 통보가 되고, 이런 것들까지 알아가지고 지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잘 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보니까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 예. 근데 만약에 051에 뭐뭐뭐뭐의 뭐뭐뭐뭐다라고 하면은 뭐뭐뭐 1, 뭐뭐뭐 2, 뭐뭐뭐 3, 뭐뭐뭐 4, 뭐뭐뭐 5. 근데 2번부터 5번까지는 실제 기업 전화번호인데 0001, 뭐뭐뭐뭐 1은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한 제조업체의 그 대표 번호를 이제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도용을 해서 이걸 이제 저가 판매를 약속을 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식용유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억대를 가로챈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도 여기 대표 전화번호가 그냥 뭐 0001, 002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맞구나라고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뭐 너무 수법이 치밀하고 다양해서 누구든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경찰청에 112 신고를 하고 또 금융감독원에 1332로 신고를 한다든가, 또는 그 송금이나 입금한 그 금융회사, 은행이 되겠죠, 그죠? 은행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이게 지급 정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나 또 계좌번호와 같은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또 예를 들면 의심스러운 우리가 URL 접속으로 인해 가지고 악성 앱 설치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공동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되겠고, 또 악성 앱도 삭제를 반드시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자분들이 그 비용 없이 신속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전기통신법 환금법이 이제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가 되면 아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일부터 2달 반 이내에 뭐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그런 구제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피싱범이나 수거책 뭐 이렇게 잡아도, 그러니까 원래 피싱범들은 아예 잡기도 거의 힘들고, 잡아야 봤자 이제 수거책 정도가 잡힌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알게 돼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 이제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한 경우에 이 지급 정지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돈을 빠져나가기 전에만 이게 가능하지,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은 이 되돌려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 뭐 지금까지는 이제 민사소송이나 행사재판의 배상 명령 제도가 이제 유일한 대안이었지만은 이건 2019년부터는 그 부패재산 몰수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검찰이 법원의 몰수 추진 명령을 받아서 범죄 피해 재산을 동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좀 그 어려운 게 예, 네. 이게 지금 실제로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왜냐하면 특히 이제 피해 대상의 연령대가 높으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 상대적으로 그죠 스마트폰의 어떤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하기도 하고 예, 예. 또 사용 발생 이후에 대체 능력 같은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많은 환부가 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이제 실제로 그 알바 구인 광고에 쏘가서 현금 수거책이 된 경우에도 예. 이제 이분이 만약에 체포가 되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그 처벌을 좀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해자 대부분이 피의자죠. 그러니까 체포된 분이니까 피해자 대부분이 전부 다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정말 몰랐다는 걸 입증을 해야 우리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범죄 조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 알바 이런 문구를 사용했는데 예, 예. 최근에는 이제 마치 일반 사무직을 구인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취업 경험이 많지 않은 이 고령층들은 상당히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모두 피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네. 또 시나리오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의 신뢰를 굉장히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저는 악의 축이 되는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철저하게 이것을 척결을 해야 되겠고 예. 우리 시민들도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신고하고 협력을 함으로 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척결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많이 어려운데 하여튼 전화로 뭔가가 이상 반응을 보여서 뭔가 이렇게 좀 편의점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그렇게 사전에 이제 미리 좀 예방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주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도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였습니다.